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 오랜만에 언어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문이 길고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이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지문을 굳이 다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기분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시장가격 변동률 뭔지 모릅니다. 물가지수 변동률 뭔지 몰라요. 그걸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글을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그냥 무슨 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글로 쭉 써져 있는 것을 여기서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당연하게 뭐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끝에 부분을 좀 먼저 보긴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TV가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비싸졌다고 하자. 제가 왜 이걸 먼저 읽었을까요? 그거는 다 한글인데 200에서 220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 있어요. 또 활용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15만원으로 추정된다. 5만원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처리된 게 된다. 물가지수 작성 시 시장 가격을 뭐 하고 10% 올랐지만 2.5%만 상승했다.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TV 가격이 200에서 220으로 비싸졌는데 TV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뭐가 15만원인데 5만원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하고 10만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10%가 올랐지만 실제로는 2.5%만 물가가 오른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읽고서는 식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다시 또 앞으로 가야겠죠. 제가 처음부터 읽지 않는 이유는, 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혹은 뭐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 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보다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앞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시작하자마자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쭉 보면은 일단 문단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단이고 여기서 여기가 두 문단이라고 보면은, 두 문단 예컨대라고 나오면은, 예컨대는 사실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앞에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예로 든 것을 읽으면서 앞에 원론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보면은 물가지수에 과도하게 반영됐다. 그냥 이 읽으실 때 주어가 있으면 동사, 예컨대 쭉 하다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쓸모없는 내용이고요. 가격을 조사하게 되면은 사용할 때는 물가지수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가 서술어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길게 읽으면 물가지수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가 있다. 또한 기업들은 쭉 뭐가 많은데 물가지수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계속 같은 얘기잖아요. 물가지수에 뭐 반영하지 못한답니다. 따라서가 중요하겠죠. 이제 결론이에요. 이렇습니다. 따라서 뭐 기관들은 쭉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기존 제품을 또한 플러스 되는 거죠. 기존 제품을 쭉 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품질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다. 품질 조절이 뭔지 모르지만 품질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품질 조정인가 봐요. 품질 조정. 품질 조정은 쭉 해서 순수한 가격 변화분만을 반영하는 작업이다. 품질 조정은 순수한 가격 변화분만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뭐 여기서 뭐뭐는 뭐뭐다. 물가지수 시장 변동력, 그건 모르겠지만 신제품 가격에서 구제품 가격을 빼요. 그렇죠? 신제품 가격에서 구제품 가격을 빼는데 품질 조정이라는 게 나왔고 순수한 가격 변화분만 물가지수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앞에 보면 품질 변화분을 제외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똑같이 들어갔죠? 품질 변화분을 제외한.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는 물가잖아요. 물가 통계 작성 기관이니까 시장 가격이 아니라 물가 지수.
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제품에서 구제품을 빼는데 품질 변화분을 제외한 순수 가격 변화, 신제품에서 구제품을 빼는데 품질이 변한 것은 빼고, 뭐 뒤에는 똑같으니까 시길 상관없이 이 단어가 여기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순수 가격 인상분만 적용을 한다고 했지 이거를 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여기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순수 이거죠. 순수를 빼는 게 아니라 품질 변화분을 제외한 신제품 가격에서 구제품 가격을 빼는데 품질 변화분도 빼라, 이런 내용이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의 주제가 물가지수 변동이라는 거라서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요 내용만, 요 문장만 읽으면은 바로 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내용도 뭐 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괄호 안에 어떤 게 들어가냐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천천히 읽으시면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문제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마저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문제로 보기로 낼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오는 숫자들 혹은 여기는 안 나지만 뭔가 정의를 내리거나 많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만들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조금씩만 변화를 시켜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피타고라스 음계는 한 옥타브를 같은 비율로 나누는 음계다. 한 옥타브를 같은 비율로 나눴다? 그럼 여기서 같은 비율로 나눈 거인지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순서대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 1번은 앞쪽에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음계는 여기서 쭉 찾으면은 앞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3대 2다. 숫자만 보는 거예요. 현의 길이가 1인데 소리가 길이보다 2분의 3이면 5도가 높고, 이렇게 숫자만 보고 지나가는데 일단은 그러면 보기부터 다시 돌아와서 현의 길이가 2배 길어지면 음의 높이도 2배 높아진다. 현의 길이가 2배 높아지면 현의 길이가 아까 여기 있었죠. 현의 길이가 1인데 소리가 길이가 3분의 2인데 5도가 높고 4도가 높고 2분의 1로 짧아지면은 2배로 커진다. 2배로 짧아져야 2배로 커지네요. 2분의 1로 짧아져야지 2배로 높아지니까 반대로 되어 있네요. 2분의 1배로 짧아지면 2배로 커진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요. 70개를 세분해서 12개의 반음을 만들 수 있다. 일단 70개를 찾아보겠습니다. 70개를 찾아보면은 여기 70개가 나와 있거든요. 70개가 여기 나와 있고 70개는 쭉 해서 피타고라스 조율법 반음의 음을 세분하면 한 옥타브를 이루면 반음을 12개 만들 수 있다. 70개를 세분하는, 음을 세분하는 거지 7음계를 세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음을 세분해서 12개의 반음을 만들 수 있다 라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게 되고요. 피타고라스 음계와 3분 손익법, 3분 손익법이 여기 나옵니다. 3분 음계는 같다. 음계가 같다.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쭉 보면은 음계가 같다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음계가 같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럼 5번 현의 길이를 3분의 1 하면은 음보다 5도 높다. 숫자 5를 찾으십시오. 5도 높다. 5도. 여기에는 5도가 없고 아까 5도가 여기 있었죠? 5도가 높다. 현의 길이가 1인 현을 울렸을 때 소리가 길이가 3분의 2. 3분의 1을 없애버리는 거죠. 3분의 1 손절, 3분의 1 손절. 3분의 1을 빼면 3분의 2다. 3분의 1을 하면은 5도가 높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네요. 1번은 한 옥타브를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게다. 여기 보면 3분의 2 그리고 2번 곱해서 9분의 4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비율이 같은 건 아니죠. 3대 2가 9대 4가 같은 게 아닐까? 그냥 서로 곱해주니까 약간 제곱식으로 비율이 변하는 거니까 같은 비율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의사소통 능력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배를 길어지면 아니면 7음계 12개의 반음
그리고 3분 손익법 등 명확한 숫자나 혹은 단어가 있는 게 나와 있으면은 일단 그걸 찾아가서 거기서 주변을 읽으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같다 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에 같다가 없어요. 혹은 동일하다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계속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보기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비슷하거나 혹은 명확하게 틀린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의사소통 능력 문제 2문제를 짧게 풀어봤습니다. 네, 제가 원래 2문제만 준비를 했었는데요. 한 문제를 다른 분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같이 합쳐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한 문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마저 문제 이어서 볼게요. 다음 주어진 글의 내용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고요.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보기의 내용을 먼저 읽어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미리 사전 지식을 갖고 글을 읽어나가면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보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단어 하나씩 체크하시는 데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구심력, 원심력은 뭔지 모르지만 크기가 같다. 구심력은 뭐 만유인력 이렇게 뭐 크기는 같다, 만유인력, 실외장력 등 이렇게 좀 특징적인 단어들, 구체적인 단어가 있으면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뭐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구심력이 커진다. 뭐 질량과 반지름 얘기가 나오고요. 세탁기 과정에서 뭐는 구심력 때문이다. 세탁기 내용이 나오면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선 세탁기 정도. 원심력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유지한 성질 때문에 느껴지는 힘이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다. 원심력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기를 받고 그럼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아니라 쭉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냥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뭐 등속 원운동 이제 나오네요. 등속 원운동이 나오고 등속 원운동은 수직을 작용한 운동 방향 구심력 이제 구심력이 하나 나오고요. 만유인력과 실외장력 여기서 봤던 단어인데 여기 나왔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여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걸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심력은 만유인력, 실외장력 등이 될 수 있다. 그럼 2번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네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했죠? 단어, 만유인력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단어가 있는지 단어 위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반지름, 반지름도 여기 나왔는데요. 반지름이 여기 원액에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반지름은 반비례하고 질량에는 크고 커진다. 질량에는 비례한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커지고 반지름이 작아지면 커진다. 이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내부로 외부를 정지한 구심력만 작용을 보인다. 그러나 학원을 좀 살펴보면 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요 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다. 요 부분에서 약간 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원의 중심적 이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구심력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행. 크기는 같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구심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여기서 말을 했는데 구심력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원의 중심 바꿈에 불구하고 구심력의 크기가 정반대 방향으로 이 원심력이라고 한다. 원심력과 구심력은 평행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도 문장이 나오죠. 우리가 이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다 보면 평행을 이룬다. 정반대 방향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봤던 건데 하면서 보기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 2, 3번은 됐고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4번, 5번을 마저 보시면 돼요. 원심력은 해정 자폭에 실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원심력은 실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실존하는 게 아니라
운동 상태 유지하는 성질 때문에 느껴지는 힘이다.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가성의 힘이다. 5번 내용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 거는 4번. 세탁기 내용은 저희가 쭉 읽어봤지만 세탁기 내용은 없었죠. 세탁기라는 단어가 세탁기라고 있었으면 우린 바로 눈에 띄게 바로 그부터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뭐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응용을 하면은 우리가 세탁기에 물이 빠지는 게 구심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 2, 3, 5번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서 체크를 하고 정답인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 2, 3, 5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 안 한 4번이 정답,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긴 글을 읽긴 읽어야겠죠. 읽긴 읽는데 이 글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보기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 글이 어떤 주제인지 미리 사전에 정보를 획득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만유 인력, 크기는 같다, 뭐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실제 작용하는 힘이 아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은 조금 더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